여러분, 혹시 평생을 믿고 의지하려 했던 사람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모진 대우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 될 거라 굳게 믿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매서운 비난뿐인 그런 경험이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혹독한 시집살이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던 한 여인, 윤소은 씨가 겪게 되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특별한 성장의 기록이었어요. 그녀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답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의 새벽은 늘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코끝을 스치는 싸늘한 바람은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이불 속 온기마저 빼앗아가는 것만 같았죠. 아직 동쪽 하늘에는 해 그림자조차 드리우지 않았고 세상은 온통 검푸른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윤소은 씨에게는 이런 어둠과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매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소은 씨의 귓가를 꿰뚫고 들어와 단잠을 산산조각 내버리곤 했죠. 그녀의 손끝은 벌써 얼어붙는 듯 시렸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몸을 일으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얇은 이불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소은 씨는 터져나오려는 한숨을 억지로 삼키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소은아, 소은이, 이 게으른 것이 아직도 죽은 듯이 잠만 자고 있을 것이냐? 해가 중천에 뜨겠구나. 당장 일어나서 불 뗄 나무 해올리지 못할까? 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고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소은 씨는 자다가 짓눌린 듯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켰어요. 뻑뻑한 눈꺼풀을 비비며 좁은 방문을 열고 차가운 마루 위로 발을 내디뎠죠.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어요. 새벽 공기는 뺨을 때리는 듯 매서웠고 옷 속으로 파고들어 온몸을 떨게 만들었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서는 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사는 그 자체로 소은 씨의 메마른 마음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삶처럼 텅 비고 황량해 보였죠. 잎 하나 없이 앙상한 나무들은 칼날 같은 바람에 흔들리며 위태롭게 서 있었어요. 소은 씨는 얼어붙은 땅을 조심스럽게 걸어 산으로 향했어요. 발에 닿는 차가운 흙의 감각이 너무나도 선명했답니다. 산길을 오르며 눈에 띄는 젖은 나뭇가지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손끝은 이미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시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그녀의 작은 손은 거친 나뭇가지에 쓸려 금세 붉게 부어올랐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굵직한 나뭇가지들을 어깨에 매는 순간 그 무게는 단순히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소은 씨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 그 자체였답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에 저절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소은 씨의 모습을 보며 저마다 안타까움과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거나 바느질을 하던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아이고, 쯧쯧. 저 윤서방네 며느리는 참말로 불쌍해요. 안 그래요? 얼굴이 시든 풀잎보다도 더 생기가 없구려. 어휴, 시어머니가 너무 지독한 거 아니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을 부려먹으니 저렇게 말라비틀어질 수밖에요. 차라리 저보다는 저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더 행복할 것 같구려. 그러게 말이어요. 저 착한 며느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리 고생을 할까요? 에고 딱하네요, 정말. 소은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귓가에 들려오는 작은 수군거림과 측은한 한숨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했죠.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어요. 마치 자신이 정말 그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며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했답니다. 그들에게 동정받는 것이 비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매일을 이렇게 버텨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앙상한 손으로 겨우 움켜쥔 차가운 주먹밥조차 그녀에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음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단한 날들이었답니다. 텁텁하고 차가운 밥알을 씹으며 목을 겨우 넘기는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만이 가득했어요. 이 혹독한 시집살이가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소은 씨는 무거운 등짐을 지고 발걸음을 옮기며 아득히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산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산 너머에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얼마나 거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일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과 깊은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을 견뎌낼 뿐이었어요. 산은 윤소은 씨에게 정말 복잡한 곳이었어요. 때로는 숨막히는 고통 그 자체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유일하게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위로의 공간이 되어주기도 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시한 무거운 등짐을 겨우 내려놓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잠시 눈을 감고 크게 한숨을 돌릴 때쯤이었어요. 지쳐버린 몸은 쉬고 싶다고 아우성쳤지만 뱃속에서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요동치는 허기가 소은 씨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공복감은 언제나 그녀를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 중 하나였어요. 익숙하게 거의 기계적으로 시어머니께서 늘 싸주시던 찬압을 꺼내 들었어요. 찬압 뚜껑을 열기 전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언제나처럼 무미건조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예상했던 그대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밥알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몇 조각의 김치와 씁쓸한 시래기 나물이 전부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답니다. 밥을 뜨려던 숟가락 끝에 뭔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느낌이 스쳤거든요. 찬압 바닥에는 평소에는 없던 아주 작은 천 조각이 깔려 있었어요. 소은 씨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무심코 그 천 조각을 꺼내 들었죠. 처음에는 그저 빛이 바래고 낡아 빠진 아무렇게나 버려진 천 조각인 줄로만 알았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천 위에는 놀랍게도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희귀해 보이는 약초의 그림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초 그림 옆에는 마치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산의 특정 지점을 표시한 간략한 지도가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은 씨의 심장이 마치 높은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쿵 하고 세차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손에 든 찬압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이게 대체 무엇일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실수로 넣으신 건가 아니면 혹시 했어요. 소은 씨는 얼어붙은 듯한 마음으로 찬압 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지만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어디 근처에 계실까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어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지만 시어머니의 그림자는커녕 인기척조차 느낄 수 없었답니다. 산속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그 침묵은 소은 씨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어요. 바람이 차게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양팔을 감싸 안았어요. 소은 씨의 맑은 미간에는 깊은 의아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새겨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지시일 거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명령일 거라고 직감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지도를 따라 약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림 속 약초는 그녀가 평생을 산속에서 헤매고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기이한 생김새를 하고 있었답니다. 작은 발걸음은 어느새 가파른 산비탈을 향하고 있었어요.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은 미끄러웠고 자칫하면 발을 헛디딜 것 같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소은 씨는 마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미로에 갇힌 사람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억센 바위 틈을 헤집고 엉켜있는 덤불 속을 애써 살피며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을 겨우 이끌었어요. 그녀의 볼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거친 숨소리가 숲속에 메아리 쳤답니다. 낯선 약초를 찾아 헤매는 동안 소은 씨의 심장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은 그녀에게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서히 해가 기울어지며 숲속은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녁의 서늘한 기운이 발밑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쯤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작은 바위 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답니다. 그 순간 소은 씨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림 속 약초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생긴 식물 한 뿌리를 찾아냈어요. 잎사귀 하나, 줄기의 굴곡까지 천 조각에 그려진 그림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소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었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흙투성이가 된 약초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희망이 뭉클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어머니의 침묵 속에 숨겨진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소은 씨는 찬압 속에 남아있는 빛바랜 지도와 손에 든 생생한 약초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생각에 깊이 잠겼어요. 산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어요. 찬 공기가 주방의 낡은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어 소은 씨의 뺨을 서늘하게 스쳤어요. 어깨는 아직도 전날의 고된 노동으로 뻐근했고 밤새 잠을 설쳐 눈꺼풀이 몹시 무거웠어요.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찬압을 열어본 소은 씨는 순간 숨을 헉 들이켰어요.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약초 그림과 함께 섬세하면서도 어딘가 급하게 그려진 듯한 지도가 놓여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이 찬압을 열어보는 순간이 소은 씨에게는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의식이 되었어요. 어떤 날은
깊은 골짜기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뿌리 약초를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아찔한 절벽 위 손이 닿을 듯 말 듯 위태롭게 매달린 이름 모를 버섯을 캐오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어요. 소은 씨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시어머니의 끝없는 혹독한 허드렛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긋지긋한 이 괴롭힘이 이제는 하다하다 산소까지 자신을 몰아넣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 지독하신 시어머니는 이제 하다하다 약초까지 찾아오라 하시는구나. 정말 끝이 없었어요. 이 드넓은 산에 약초가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똑같은 약초라도 자라는 곳에 따라 생김새가 다르다는 걸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그저 그림 하나 틱 그려놓고 찾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시험하시려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소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산을 오르내렸어요. 처음 며칠은 그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지도를 따라 나섰어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맨살이 긁히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은 씨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며칠 밤낮을 헤매다 그림 속 약초를 찾아냈을 때의 작은 성취감, 그리고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산의 미세한 흐름들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약초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산의 지형과 물길의 흐름을 익히게 되었어요. 폭포수 아래서 솟아나는 차가운 물줄기가 어떤 약초를 키워내는지, 햇볕이 잘 드는 능선에는 어떤 종류의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리고 습하고 어두운 계곡 옆에는 어떤 희귀 식물이 숨겨져 있는지, 작은 풀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발밑에 흙은 어떤 감촉인지, 바위가 많은 곳의 흙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녀의 발은 이제 산의 지도를 읽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었어요. 걷는 발걸음마다 흙의 단단함과 무른 정도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되었고요. 손끝으로는 축축한 흙의 감촉을 온전히 느끼고 코끝으로는 바람에 실려오는 상쾌한 흙냄새와 짙은 소나무 향, 그리고 막 피어난 들꽃의 달콤한 내음을 맡았어요. 귀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면서 소은 씨는 산이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를 온몸으로 흡수했어요. 그녀의 관찰력과 약초에 대한 지식은 날마다 놀랍도록 발전했어요. 매일 아침 찬압 속 지도를 받아들면 더 이상 한숨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보물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처럼 알 수 없는 설렘과 미세한 흥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는 알 수 없었답니다. 그저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예전처럼 숨막히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었어요. 오히려 가슴 깊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트이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소은 씨는 약초를 캐면서 문득 찬압 속에 지도를 그려넣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렸어요. 늘 무표정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시어머니가 직접 그 지도를 그리는 모습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과연 그늘진 부엌 한쪽에서 지도를 그리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혹시 자신처럼 깊은 한숨을 쉬셨을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펜을 움직이셨을까요? 그 무표정하고 차갑기만 했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심은 대체 무엇이었을지 소은 씨는 알 수 없는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고 다시 산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따뜻하게 쏟아졌어요. 찬압 속에 담긴 지시들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복잡하고 난해한 수수께끼처럼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특정 약초를 찾아오라는 간단한 임무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지시들이었어요. 소은 씨는 이제 산속을 거닐며 특정 나무의 재질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구별해야 했어요. 예를 들면 소나무의 거친 껍질과 참나무의 단단한 결을 알아보고 그 쓰임새를 파악해야 하는 시기였죠. 또 발밑에 흙을 한 줌 쥐어보고는 그 색깔과 촉감으로 흙의 종류를 파악해야 하는 임무도 주어졌어요. 붉은 황토인지 검은 점토인지 아니면 바위 부스러기가 섞인 마사토인지까지요. 심지어 산길을 오가는 보부상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 시장의 동향까지 파악하라는 알 수 없는 임무까지 그녀에게 부여되었답니다. 이 소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곧아서 튼튼한 가구에 쓰인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 붉은 황토는 색깔이 참 고와서 도자기를 굽는데 좋다고 했던가요? 며칠 전 보부상 아저씨들이 요즘 장터에서 귀한 비단이 아주 귀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값비싸게 팔린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시집살이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것들을 시키시는 걸까요? 알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을 잔뜩 쥐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소은 씨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이런 난해한 지시들에 한숨을 쉬며 난감해했어요. 왜 이런 것들까지 제가 알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명령은 곧 절대적인 법이었기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어요. 그녀는 이제 산에 오르면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라 마치 탐정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보부상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 근처에 숨어 그들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왁자지껄한 보부상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까지 모든 소리들이 그녀의 귀에 예리하게 박혔어요.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비단은 품귀 현상이라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게야. 하는 보부상의 말에 소은 씨는 귀를 기울이며 아, 비단이 요즘 귀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보부상이 저 고목의 단단한 나무는 대갓집 가구 만드는데 최고지. 웬만한 장인 아니면 손대기도 어렵다네. 라고 투박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은 씨는 며칠 전 자신이 손으로 만져보았던 그 단단한 참나무의 결을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그녀의 머릿속 지도는 이제 단순히 산의 약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섰답니다.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가 어느 장터에서 어떤 값에 팔리는지, 어떤 종류의 나무가 양반댁 가구에 쓰이며 비싸게 거래되는지, 그리고 어떤 흙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까지 그녀는 산에서 얻은 자연물의 가치와 그것들이 인간 세상의 복잡한 상거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하나 꿰뚫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시골의 평범한 안악에 불과했던 소은 씨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총명함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맡았던 임무였지만 이제는 호기심과 함께 작은 성취감마저 느끼는 듯 보였어요.
그녀의 손끝은 수많은 약초의 미묘한 질감을 섬세하게 기억하고 발은 산길의 흙 종류를 척척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귀는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흐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읽어내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시집살이의 연장선이 아님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대한 운명을 짊어질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답니다. 마치 꽁꽁 닫혀있던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봄날의 새싹처럼 땅을 뚫고 힘차게 돋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지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저물 무렵 소은 씨는 아까보다 훨씬 묵직해진 머리와 복잡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녁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불꽃 하나가 피어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찬압 속에는 또 어떤 새로운 지시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알 수 없는 지시들이 끝나는 그곳에 과연 어떤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운명이 소은 씨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는 듯 했어요.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바쳐 배우고 익혔던 지식이 정말 살 떨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험대에 오르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윤소은 씨가 그동안의 고되고 힘겨웠던 훈련을 통해 온몸으로 얻은 지혜와 삶의 통찰을 총동원하여 마을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가슴 먹먹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으로 긴장감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였어요. 유난히 뜨겁고 메마른 여름이 지나가고 추수 시기가 다가왔을 때 마을에는 정말 뜻밖의 흉년이 들이닥쳤답니다. 논밭은 바싹 말라버렸고 곡식은 쭉정이가 되어버려 사람들 모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원인 모를 역병까지 겹쳐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마을 곳곳에서 기침소리와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흙먼지 가득한 길 위에는 풀죽은 그림자들만이 오고 갔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평소에는 활기 넘치던 장터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몇 안 되는 좌판에 놓인 물건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섭게 치솟아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었어요. 특히나 병든 이들을 치료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약재들은 그야말로 씨가 말라버려 아무리 찾아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깊은 시름에 잠겼고 윤소은 씨 역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잿빛, 하늘과 굳어버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이 암울한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은 마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불안정했답니다. 그녀는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애만 태웠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것도 없고 병든 사람들은 늘어가고 정말 어쩌면 좋아요? 저기 강 건너 마을에서는 역병이 더 심해져서 초상집이 끊이지 않는다고들 하던데요. 너무 무서워요. 약초꾼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고 또 뒤져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지 뭔가요? 다들 허탕만 치고 돌아온대요. 이 빌어먹을 역병은 대체 언제쯤 끝날 것이며 이 지긋지긋한 흉년은 또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지 정말 한숨만 나와요. 이대로는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릴 수가 없어요. 자식들 얼굴을 보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답니다.
온 마을이 마치 거대한 좌절감이라는 어두운 구름에 휩싸여 있을 때였어요.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던 그 시간, 시어머니는 조용히 소은 씨를 불렀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소은 씨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묵직한 찬압이 소은 씨 앞에 놓였고 그녀는 익숙한 듯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답니다. 찰칵하고 조그맣게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 크게 울렸어요. 늘 찬압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복잡한 그림이나 정교한 지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텅 빈 듯한 그 공간에는 오직 얇은 한지 한 장만이 곱게 접혀 놓여 있었어요. 소은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한지를 펼쳐들자 그 위에는 단 한 문장의 지시만이 붓글씨로 묵직하게 담겨 있었답니다. 단순하지만 그 무게감은 그 어떤 복잡한 지도보다도 훨씬 크게 느껴졌어요. 소은아, 이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찾아내어라.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 해결하거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다. 시어머니의 깊은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이 서려 있었어요. 소은 씨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자신의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지시는 그녀에게 이제껏 경험했던 어떤 임무보다도 훨씬 더 큰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단 말인가? 머릿속이 온통 질문들로 가득 차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깊고도 굳건한 믿음을 읽어낼 수 있었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 해낼 것이다라는 격려를 넘어 너만이 해낼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소은 씨의 뇌리에는 그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익혔던 온갖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흐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험준한 산길에서 만났던 낯선 상인들의 이야기에서 어렴풋이 얻었던 시장의 흐름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매일 밤 찬압 속에서 씨름하며 겨우겨우 깨달았던 세상의 이치와 인과관계. 이 모든 조각난 지식과 경험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어요. 포기할 수 없어. 어머니께서 나를 믿어주셨어. 그녀의 불안했던 눈빛은 점차 굳건한 결심으로 바뀌어갔고 흔들리던 어깨도 단단히 바로 세워졌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해답을 찾아내야 했어요. 과연 소은 씨는 이 암울한 절망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어깨에 온 마을의 운명이 달려 있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사명을 깨닫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윤소은 씨가 마을을 덮친 깊은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마을을 구원하며 마침내 운명처럼 다가온 자신의 거대한 소명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마을은 흉년과 역병으로 황폐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밭은 갈라진 채 숨쉬듯 메말라 있었죠. 여기저기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앓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답니다. 마치 검은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은 듯한 절망감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지시는 마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한 줄기 빛처럼 소은 씨 안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씨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 지시를 들었을 때 소은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확신이 차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죠. 소은 씨는 주저하지 않고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골짜기부터 저 멀리 웅장하게 솟아있는 산봉우리까지 그동안 자신이 발걸음했던 모든 곳을 다시금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강렬한 의지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소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험한 산길을 오르고 내리며 그녀는 산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오감으로 느끼려 애썼답니다. 발 아래 밟히는 마른 흙의 감촉,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소중한 단서처럼 느껴졌어요. 혹독한 시집살이 동안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익혔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산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소은 씨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희귀 작물들의 재배법을 하나씩 떠올릴 수 있었어요. 또한 마을에 오고 가는 상인들의 부산한 이야기들 속에서 역병에 특히 효험이 있는 귀한 약초들이 숨어있는 군락지를 찾아낼 결정적인 실마리를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정말 하루 종일 낮에는 밭으로 나가 메마른 땅을 일구며 희망의 씨앗을 심었고 밤에는 늦도록 등불을 밝혀 약초 지도를 정성껏 그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어요.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눈빛으로 모든 일에 몰두했답니다. 이 흙의 감촉은 다른 밭의 흙과는 분명 다른 비옥함이 느껴져요. 마치 숨 쉬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려 잘 자랄 작물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작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줄기를 따라 쭉 올라가면 분명 내가 애타게 찾던 그 귀한 약초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 바위 틈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은 씨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차가운 흙을 맨손으로 쓸어보며 그 온기와 생명력을 느끼려고 애썼어요. 며칠 밤낮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헤맨 끝에 소은 씨는 마침내 마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답을 찾아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그녀의 지혜는 흉년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고 역병으로 쓰러져가는 수많은 이들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어요. 소은 씨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이 밭을 갈아엎고 새로운 작물을 심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푸른 싹들이 메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콜록거리던 기침 소리도 점차 줄어들고 열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도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죠. 죽어가던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눈빛에서 점차 경외심을 담은 눈빛으로
소은 씨를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마치 자신들을 구원해준 신비로운 존재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지나온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마치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듯이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답니다. 소은 아씨 덕분에 우리가 정말 살았소. 이렇게 푸른 싹이 돋아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오. 알아누웠던 우리 아이가 이제 기침도 덜하고 밥도 먹기 시작했소. 정말 고맙소, 소은 아씨. 우리의 은인이시오. 마을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소은 씨의 주위로 몰려들었답니다. 그들은 고맙다는 말을 연신 외치며 그녀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소은 씨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겨우 감정을 추스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 묵묵히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뿌듯함과 만족감이 담긴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소은 씨의 성장을 확인하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는 소은 씨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어요. 방 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어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소은 씨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드디어 자신의 원대하고 치밀했던 계획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확신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답니다. 소은 씨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떨림에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어요. 소은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뤄냈으니 내가 너에게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너를 그저 이 집안의 평범한 며느리로만 키운 것이 아니었단다. 이 집안은 대대로 지혜를 가진 여인을 길러내어 백성을 돕는 사명을 지켜왔단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너의 눈빛에서 그 특별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소은 씨는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깊은 눈빛에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시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너는 조선 팔도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재가 되어야 했어. 단순한 한 마을의 안주인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만 했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었던 모든 이유는 너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단다. 내 안에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고 너를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한 나의 치밀하고도 사랑 가득한 교육 과정이었어. 산은 너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너에게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단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은 씨의 두 눈가는 이내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그동안 말 못할 서러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아픔이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녀는 그제야 혹독했던 시집살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굳건한 가르침과 혹독한 시험들이 모두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소은 씨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눈물과 함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였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혹독한 가르침 속에서 힘들어하던 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당당하고 위대한 여장부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굳건한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답니다.
과연 소은 씨는 앞으로 어떤 거대한 운명을 헤쳐나가게 될까요?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졌답니다. 여러분 혹시 평범했던 누군가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윤소은 씨가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상업 세계에 당당하게 뛰어들고 마침내 사내 아씨라는 이름으로 조선 팔도에 그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담고 있어요. 소은 씨의 삶은 한여름의 뙤약볕처럼 뜨겁게 변해갔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 하루를 버텨내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전폭적인 지지와 그 지지 속에서 피어난 소은 씨, 자신의 엄청난 피나는 노력은 그녀를 결코 멈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강인함과 확신이 가득 서려 있었답니다. 어둡던 눈가에는 이제 밝은 기세가 넘쳤고 늘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이제 넓게 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등짐을 지고 힘겹게 산을 오르내리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답니다. 소은 씨는 이제 조선 팔도의 복잡한 지형을 읽는 능력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과 겹겹이 이어진 산맥의 흐름까지도 꿰뚫어 보는 경지에 올랐어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닌 거대한 상단의 안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답니다. 산에서 얻었던 수많은 약초 지식은 물론 흙의 미세한 종류와 나무의 단단한 재질을 구별하는 타고난 능력, 그리고 오가는 보부상들에게 밤늦도록 귀 기울여 들었던 시장의 생생한 동향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어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길을 짚어보는 소은 씨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답니다. 낡은 종이 지도 위를 따라가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작거리의 물길은 산의 물줄기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어디로 물건을 흘려보내야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잠시 멈춰서 재정비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눈에는 마치 실타래처럼 얽힌 상인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보였답니다. 소은 씨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이 확신을 되뇌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계산과 전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풀어내야 할 흥미로운 수수께끼로 가득 찬 거대한 장기판과 같았어요. 그녀는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기회라도 귀신같이 포착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업의 난관들을 하나하나 끈기 있게 해결해 나갔어요. 때로는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소음에 섞여들어 상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도 했고 때로는 먼 길을 떠나는 상단 사람들에게 직접 밥을 지어 대접하며 귀한 정보를 얻어내기도 했답니다. 소은 씨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귀한 특산물을 발굴해내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통 경로를 끈질기게 개척하며 조선 팔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저 여인이 손을 대면 없던 길도 생겨난다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그녀의 상단은 마치 거대한 강물이 불어나듯 빠르게 성장했고 그녀의 타고난 지혜와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함은 마치 거센 바람처럼
조선 팔도 전체에 소문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저 소은 아씨라고 부르는 대신 산처럼 깊은 지혜와 바다처럼 넓은 포용력을 가진 아씨라는 뜻을 담아 산에 아씨라 부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어요. 그 이름 속에는 그녀의 삶의 굴곡진 여정과 그녀가 이뤄낸 놀라운 성과에 대한 찬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허허, 산에 아씨가 나선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더군. 정말 대단한 여인이 아닌가.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산에 아씨가 보내준 귀한 약초 덕분에 모두 살아났지 뭐예요. 정말 하늘이 내린 분이라니까요. 맨날 저작거리만 맴돌던 나도 산에 아씨 덕분에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칭찬 속에서 윤소은 씨, 바로 산에 아씨는 조선 팔도의 상단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여장부로 우뚝 거듭났고 그 명성은 나날이 마치 산봉우리처럼 높이 솟아올라만 갔답니다. 그녀는 과연 이 막강한 영향력을 어디까지 넓혀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이 조선의 역사에 어떤 빛나는 기록으로 새겨질지 정말 가슴 벅차게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윤소은이 산에 아씨로서 조선 팔도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영원히 기억될 지혜로운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감동적인 결말입니다. 윤소은은 마침내 조선 팔도 최고의 상단을 이끄는 산에 아씨로서 확고한 명성을 떨쳤어요. 그녀는 산과 바다처럼 넓고 깊은 지혜를 가진 자로 기억되었죠. 산의 아씨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무역길을 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조선의 경제를 바로잡았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활력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산에 아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어요. 이 모든 것은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자연이 가르쳐준 겸손과 인내, 그리고 어머니께서 주신 지혜 덕분이었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한때 혹독하다고 여겨졌던 시어머니의 찬압 교육은 소은을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한 자부심으로 빛났고 소은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이제 윤소은의 이름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역사의 길이 빛나는 지혜로운 여성 지도자의 표상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깨달음을 주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산의 아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와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